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만큼 이 가을하면 딱 떠오르는 별미가 바로 전어인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가을 전어회 위험한 유혹과 안전수칙 이 글의 발췌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잠깐 휴대폰 화면 톡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걸 보니까 이 전어회가 그냥 맛있는 걸 넘어서 위험한 유혹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맛은 있지만 조심할 점도 많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전어회의 영양적인 가치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는지 이 양쪽을 좀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듣는 분들이 이걸 먹을지 말지, 먹는다면 어떻게 먹을지 좀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왜 하필 가을 전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네, 이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는데 가을이 되면 전어의 지방 함량이 연중 최고가 된대요. 네, 맞아요. 그게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의 비결인 거죠. 기름이 꽉 차오르는 시기니까요. 근데 단순 지방이 아니라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오메가3 이게 특히 가을에 많아진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냥 지방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EPA나 DHA 같은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하. 이 오메가3가 뭐 혈액순환 돕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그래서 뭐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좋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고요. 저도 사실 전어하면 딱 오메가3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효능이 훨씬 많던데요. 또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특히 그 뼈째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어는. 그래서 칼슘이랑 비타민 D 섭취에 좋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아, 그렇죠. 뼈 건강. 네, 뭐 성장기 어린이나 아니면 어르신들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뼈째 먹으니까 칼슘 흡수가 용이하고 비타민 D는 또 칼슘 흡수를 돕고요. 아주 좋은 조합이죠. 그리고 또 있었어요. 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이런 게 많아서 면역력이나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언급되어 있죠. 심지어 피로 해소에 좋은 뭐 비타민 B군, 철분, 타우린, 그리고 뇌기능 활성화에 좋다는 DHA까지. 와, 진짜 이거 거의 뭐 영양제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영양학적으로만 보면 정말 팔방미인 같은 생선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 자료가 왜 위험한 유혹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뛰어난 영양 성분들과는 정반대로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위험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제일 먼저 경고하는 게 뭐였죠? 바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입니다. 이건 뭐 여름 가을철 단골 뉴스 아이템이기도 하죠.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이 장염비브리오균이 엄청나게 증식을 해요. 특히 전어 같은 생선에 아감이나 내장 쪽에 많이 있다가 그걸 이제 회로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대로 세척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도마나 칼 같은 조리도구가 오염됐거나 하면 균이 음식으로 옮겨가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증상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배탈, 설사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급성 위장관 증상이에요. 복통, 구토, 설사. 이게 일반적인데 네. 자료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은 이게 심해지면 탈수나 쇼크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 좀 아프네 하고 넘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군요. 근데 장염 비브리오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사실 제가 자료 보면서 더 걱정됐던 건 그거였어요. 비브리오 폐혈증. 이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이건 장염비브리오 식중독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완전히 다른 균인가 보죠. 네, 원인균 자체가 달라요. 비브리오 불리피크스라는 균인데 이것도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아니면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오염된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감염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이 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진행 속도예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감염되면 정말 불과 몇 시간 만에도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폐혈증이요? 그 혈액 전체에 염증이 퍼지는? 네, 맞습니다. 전신혈액 감염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고위험군을 지목하고 있어요. 만성 간질환자, 그러니까 뭐 간염이나 간경변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들, 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또 항암 치료 같은 걸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균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50%요? 2명 중 1명. 와, 이건 정말... 네, 그냥 위험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닌 거죠. 실제로 매년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도 자료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그냥 가을이니까 을에 전어회 한 접시 먹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넘기기 쉬운데. 그렇죠. 다들 먹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자료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감염병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소들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들 수 있겠네요. 아, 알레르기. 생성 알레르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어가 단백질 함량도 높고 또 신선도가 떨어지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히스타민이요? 네.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 중 하나인데 그래서 원래 생선 알레르기가 있거나 히스타민에 민감한 분들은 전어회를 먹고 급성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하면 아나필럭시스 쇼크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전신 반응까지 올 수 있다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뭐 회 먹을 때마다 나오는 걱정이긴 한데 기생충 문제요.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자료에서도 언급합니다.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날 것으로 먹는 이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로 어떤 기생충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사키스 같은 거요. 고래회충이라고도 하죠. 이게 만약 감염되면 배가 엄청나게 아플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급블행 처리하거나 손질할 때 꼼꼼히 제거하면 대부분 예방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는데 통풍 환자주의. 이건 왜 그런 거죠? 아, 퓨린 함량 때문입니다. 전어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퓨린. 그게 요산을 만드는. 네, 맞습니다. 몸 안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통풍이라는 병이 이 요산이 몸 밖으로 잘 안 나가고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원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이 전어회를 많이 드시면 갑자기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뭐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 폐혈증, 알레르기, 기생충, 통풍. 그렇죠. 거기에 뭐 아주 드물지만 중금속 축적 가능성이라든지 오메가3 때문에 오히려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다는 점, 또 뭐 나트륨이나 요오드, 과다 섭취 문제까지 정말 자료를 쭉 읽어보면 맛있는 만큼 따져볼 게 정말 많은 음식이구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군요. 이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이랑 건강상의 위험,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전어회처럼 딱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먹고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이 강한 음식일수록 이런 위험 정보들이 좀 쉽게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자료가 좀 은연중에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위험들이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들도 이 자료에 나와 있나요? 네,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니까 식약처가 2024년하고 2025년에 발표했던 통계를 인용하는데요. 네. 여름이랑 가을철에 특히 해산물 회를 먹고 나서 식중독 사고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에요. 기온이나 수온이 높을수록 발생 빈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아주 뚜렷했다고 하고요. 주로 어떤 종류의 식중독이었는지도 나와 있나요? 뭐 노로바이러스나 살모넬라균 같은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그 장염 비브리오균, 이 균에 의한 감염 사례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경우가 보고되었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 역시 장염 비브리오가 문제였군요. 가을철에 해산물 소비가 늘면서 식중독 위험도 같이 커졌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혹시 좀 더 심각한 사례, 예를 들어 사망 사례 같은 것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인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례였나요? 기저질환으로 간질환을 앓고 계셨던 60대 남성분이셨는데 전어회를 드신 후에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진단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신 사건입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자료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것이 특히 아까 말한 그 고위험군에게는 그냥 배탈 설사하는 식중독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요. 정말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이제 종합해 봐야 할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위험한 유혹인 가을 전어회를 그래도 좀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안전 수칙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자료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안전 수칙들을 딱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역시 익혀 먹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전어 구이나 조림, 찜 같은 방식으로요. 열을 가하면 식중독균이나 기생충 위험은 거의 100%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맛이나 영양 손실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전어는 회로 먹어야 제맛이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은 없나요? 회로 먹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있습니다. 회로 먹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신선도라고 못 받고 있어요.
신선도. 네, 뭐 살아있는 활어를 고르는 건 기본이고 그걸 얼마나 위생적으로 그리고 빨리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질된 회는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한다.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하는데 이 시간 이내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요?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네, 바로 안 먹을 거면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절대 상온에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 비브리오균이 상온에서 얼마나 빨리 증식하는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겠죠. 그리고 아까부터 배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고위험군은 그냥 아예 회는 피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부분을 정말 여러 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간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 저하자, 그리고 임산부나 노약자분들, 이분들께 전어회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식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어떤 맛보다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 어떤 맛의 즐거움도 이걸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양 조절은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네, 과유불급. 아무리 건강해도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자유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g. 감이 잘 안 오는데 꽤 많은 양인가요? 뭐 보통 횟집에서 한 접시 나오는 양 생각하면 아주 적은 양은 아니죠. 그래도 막 매일같이 많이 먹는 건 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 먹을 때 마늘이나 뭐 쌈채소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살균 효과도 좀 있고 영양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팁도 덧붙이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네요. 첫째, 내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라. 특히 간 질환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내 건강 상태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회는 피하고 구이나 조림으로 안전하게 즐겨라. 그렇죠. 그게 현명한 선택이죠. 셋째, 그래도 회를 먹겠다면 신선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고나 손질한 후에는 이 시간 이내에 빨리 먹고 절대 많이 먹지 마라. 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 전어회.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 유혹 참 뿌리치기 어려운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그 매력적인 맛 뒤편에 특히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심각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본인 스스로의 현재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뭐 남들 다 먹으니까 작년에도 먹었는데 괜찮았으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 자료가 경고하는 그 위험 요인들 있잖아요. 만성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같은 거. 거기에 내가 해당되지는 않는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 판단에 따라서 먹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회로 먹을지 구워 먹을지 아니면 아예 이번 가을은 건너뛸지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 그리고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올가을에는 굳이 회를 고집하기보다는 잘 구워진 고소한 전어 구이로 좀 마음 편하게 가을 맛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주로 전어회 섭취로 인한 어떤 즉각적인 건강상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식중독이나 폐혈증 같은. 네, 그런데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특정 계절의 별미, 예를 들면 이 가을 전어 같은 걸 먹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때로는 그 식재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좀 더 장기적이거나 아니면 덜 명확한 다른 영향들 혹은 뭐랄까 그 식재료를 둘러싼 어떤 생태학적인 문제 같은 것들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맛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걸 놓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제철 음식을 마주하실 때 그 맛과 영양 그리고 즉각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이런 조금 더 넓은 측면들도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